강아지는 과연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은 보호자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는 떠나기 전에 다양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성격, 환경,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많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죽기 전에 보이는 행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활동량 변화. 강아지가 갑자기 활동량이 줄었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강아지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활력과 의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일상적으로 즐겨하는 활동이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신에 누워서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활발한 강아지가 뒤뚱거리거나 장난감을 가져다 주던 행동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언제부턴가 활동적이거나 경쾌한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변 습관. 혹시 강아지가 배변할 때 이거 확인하시나요? 강아지는 몸이 약해질수록 배변 습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능의 감퇴로 인한 소화 문제, 신장 문제, 뇌졸중 등이 배변 실수를 유발하게 돼요. 또 노화로 인해 강아지의 근육 조절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감퇴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변 실수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보호자에게 강아지가 떠나기 전에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행동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욕 변화. 갑자기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다고요? 강아지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식욕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음식을 거부하고 식사 후 구토 또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돼요. 이때는 당장 병원에 내원하여 영양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식욕은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 후 사료나 간식을 데워 냄새를 강하게 하고 기호성을 높여 식사급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유대관계. 갑자기 강아지와 멀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강아지가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고립된 곳에 있기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구성원에게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하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만 친근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변화도 쉽게 이루어져 평소보다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요구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강아지는 치매에 걸리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강아지의 치매는 노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뇌 세포의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강아지는 교육된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집안의 구조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위치를 식별하거나 방향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강아지가 방황하거나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치매가 의심된다면 현재 의학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몇 가지 치료법과 관리 전략이 있으니 수의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체온 변화. 강아지의 적정 체온 알고 계시나요? 사람보다 조금 높은 38도에서 39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체온이 저하되며 강아지의 몸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발끝이나 귀가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견이 될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별도의 보온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눈의 변화. 설마 강아지가 눈을 이렇게 뜬다고요? 보통 죽음이 가까워질 때 강아지의 눈이 흐리거나 눈동자가 변하는 등의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꺼풀에 경련 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다면 눈에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조기 발견과 수의사를 통한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눈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호흡 변화. 강아지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강아지는 숨쉬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천천히 깊어지고 얕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을 쉬기가 곤란해 보일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숨쉬기 패턴이 변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때는 폐나 심장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아홉 번째, 극단적 체중 감소. 강아지가 갑자기 체중이 준 적이 있나요? 강아지가 죽기 전에 체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경우 토하기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등의 질병이 식욕 감소 또는 영양 흡수에 문제를 일으켜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돼요. 또 노화로 인해 강아지의 신체 기능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관찰된다면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열 번째, 강아지의 발작. 보호자들은 강아지의 발작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발작은 강아지의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일부 신경퇴행성 질환은 강아지의 뇌 기능을 점차적으로 파괴하며 이로 인해 발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혈당 수준 변화로 인한 저혈당이나 고혈당, 간 질환, 신장 질환 등이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강아지 주변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며 발작의 지속시간과 강도 등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두운 장소로 강아지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강아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 후에 강아지가 안정이 되었다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마지막 순간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팁. 강아지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혼자 있는 시간 관리, 적절한 식단, 편안한 침구 제공, 그리고 정기적인 동물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엔돌핀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벼운 산책이 꼭 필요하고요. 항상 강아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보호자와 강아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은 강아지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항상 강아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동은 다양한 원인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강아지가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힘들다는 표현을 무시한다면 현재 당신의 강아지도 우울증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평소 강아지가 힘들다는 표현을 할 텐데 이 표현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강아지는 점점 힘들어하고 결국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강아지의 힘든 표현 10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토. 강아지가 한 번이라도 구토한 적이 있나요? 사실 강아지들이 구토를 하는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색깔별로 구분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투명하거나 노란색의 구토는 물이나 위액이 역류를 하여 나오는 공복토입니다. 거품은 토가 역류를 할 때 공기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루에 급여하는 식사량을 여러 번 나누어서 급여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녹색토. 산책 중에 풀을 먹었을 때나 간식으로 초록 야채들을 먹었을 때 녹색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또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꼭 내원하세요. 세 번째, 갈색이나 흑색의 구토. 보통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병원 방문을 꼭 해주세요. 네 번째, 분홍색 혹은 적색의 토. 위나 식도 또는 내부장기에 출혈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식물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붉은 토를 하게 됩니다. 색이 적색에 가까울수록 병원 내원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평소 활발하던 강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단순히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뒷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자주 주저앉는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계단 오르기와 침대에 점프하는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머뭇거린다면 더욱더 슬개골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슬개골 탈구는 1기에서 4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기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꾸준한 관찰과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2기는 통증을 살짝 느끼고 슬개골 인대가 스스로 빠졌다가 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3기와 4기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예요. 전문 수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번 나빠진 슬개골 탈구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다시 좋아지게 하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니 평소에도 꼭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관리 방법은 비만 예방과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기입니다. 그리고 퍼피 강아지일수록 꼭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퍼피 강아지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똥꼬스키. 강아지가 똥꼬를 바닥에 비비는 행동 본 적 있으세요? 이 행동을 똥꼬스키라고 하는데요. 똥꼬스키를 하는 이유는 알레르기, 항문낭, 기생충의 감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문낭이 가득 찬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직접 항문낭을 짜주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영상 보고 오늘은 강아지 항문낭 꼭 짜주세요. 첫 번째, 꼬리를 잡아 12시 방향으로 올린다. 두 번째, 똥꼬 바로 밑에 4시와 8시 방향에 손을 대고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짜주세요. 세 번째, 항문낭이 안 나온다고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항문낭은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짜주는 게 좋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변에 하얀 실처럼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면 구충제를 통해 잡아주시면 됩니다.
구충제는 동물병원에서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수면 시간 증가. 혹시 강아지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면 현재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활동량을 풀어주지 않았는데도 풀이 죽어 있고 기력이 없다면 가벼운 산책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주세요. 집에서 혼자 너무 오래 있거나 활동량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생깁니다.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평소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와 활동량을 꼭 해소시켜 주세요. 다섯 번째, 발사탕. 아빠를 핥는 행동을 흔히 발사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 자주 보시죠? 습진이나 상처 때문에 불편해서 핥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의 동물병원 굿 배치의 안토니오 디마크로 박사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할 때 사람들이 손톱을 뜯는 것처럼 강아지도 불안감을 느낄 때 발을 핥고 깨문다고 합니다. 발을 핥고 있다면 이름을 불러서 보호자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식 보상을 통해 행동을 제지해 주세요. 여섯 번째, 배변 실수. 같이 있을 때는 잘 가리던 배변을 외출만 하고 오면 실수해 놓는 강아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배변 교육보다 분리불안성 행동입니다. 분리불안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배변 실수, 하울링, 집 난장판 만들기, 강박적 행동 정도가 있는데요. 많은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성 배변 실수를 보입니다. 이때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아지를 혼내면 오히려 유대관계가 깨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말없이 배변을 치워주고 평소에 리더십 있는 모습과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 분리불안을 잡아주세요. 일곱 번째, 정형행동. 혹시 강아지가 같은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A에서 B 지점까지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나요? 아니면 빙글빙글 돌거나 귀를 계속 긁는 행동을 하나요? 이런 정형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활동량이 풀리지 않았을 때 표현하는 행동인데요. 정형행동이 지속될수록 정신적으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걸리게 되니 꼭 산책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강아지로 만들어주세요. 여덟 번째, 숨는 행동. 강아지가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있거나 침대 아래에 숨어 있던 적이 있나요? 보통 천둥 소리나 비바람이 칠 때 이렇게 숨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빼내려거나 괜찮다며 안아주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할 때마다 보호자가 안아준다고 학습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강아지는 분리불안이 심해지게 되니 안아주는 행동보다 강아지 스스로 나와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 침착하게 보호자 냄새를 맡게 한 후 천천히 만져주며 달래주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탈모. 주변에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사람처럼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탈모가 오는데요. 오클랜드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단체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탈모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가끔씩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강아지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탈모인지 아닌지는 평소 빗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루밍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열 번째, 편히 눕지 못함. 갑자기 강아지가 편히 눕지 못한다고요? 평소와 달리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관절이 아프게 되면 딱딱한 바닥에 누울 때 통증을 느끼게 돼요. 또는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거나 가슴 쪽에 통증이 있다면 한쪽으로 눕지 않고 가슴을 쫙 펴고 호흡을 하기 위해 앞다리는 최대한 세우고 뒷다리는 주저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편히 눕지 못한다면 꼭 병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여러분은 강아지가 힘들 때 하는 표현을 알게 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대처해 준다면 강아지도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한 견생을 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면 한 번 더 시청하셔서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아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호자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본인도 혹시 이런 행동을 강아지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며 순수한 사랑과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호자가 자신도 모르게 강아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강아지에게 이런 행동 하시나요? 보호자로서 우리는 강아지에게 올바른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는 보호자만 기다리고 보호자만을 바라보니까요. 몇몇 행동은 애정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하게 쓰다듬거나 힘줘서 앉는 것 등이 해당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같이 흔히 간과되는 실수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강아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두 번째, 강아지와 서열 관계. 강아지 서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열을 잡겠다며 강아지에게 엄격한 태도나 과도한 압박을 했다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너무 엄격한 교육이나 과도한 교정은 강아지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서열 문제가 아닌 보호자의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보호자의 리더십은 평소 의미 없는 보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료나 간식을 줄 때 앉아 혹은 기다려를 시킨 뒤에 급여를 하셔야 해요. 평소에 그냥 이뻐서 간식 주는 행동 자체는 리더십을 올리는 데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간식 보상과 스킨십 보상은 자연스러운 명령 후 보상을 통해 리더십을 올려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구적인 행동은 받아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압박으로 서열을 잡으려 하지 말고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강아지와 어울리게 하기. 애견 카페에 가본 적 있으세요? 무작정 강아지의 사회성을 위해 애견 카페를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애견 카페는 정말 무질서한 곳입니다. 물론 성향이 맞는 강아지들끼리 만난다면 사회성도 길러지고 활동량도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성향이 맞지 않는 강아지들이 만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하면 트라우마까지 생겨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는 냄새 맡는 걸 좋아하고 다른 강아지와 신나게 뛰어노는 편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함께하는 산책을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낯선 강아지들과 억지로 인사시키려 하지 마세요.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코스의 산책. 산책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고요? 그럼 다양한 코스로 산책을 나가주시나요? 산책 코스를 바꾸어가며 강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건 강아지 행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코스의 산책도 다양한 냄새들이 있고 친숙한 친구들의 냄새도 항상 맡을 수 있어요. 이걸로도 강아지들은 상당히 만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냄새를 통해 자극을 주는 것 또한 색다른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A코스는 우리 집 단지, B코스는 옆 동네 단지, C코스는 옆 동네 단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 2주일 주기적으로 산책을 나가주신다면 강아지는 큰 행복감도 얻고 다양한 냄새와 환경을 통해 사회성도 길러질 겁니다. 다섯 번째,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음. 하루에 양치 몇 번 해주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양치를 시켜주는데요. 솔직히 치약 묻히고 치카치카 해주고 치약 묻히고 치카치카 해주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강아지에게 치아는 정말 중요해요. 노견 시기에 들어갈수록 영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치아 문제로 인해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어금니를 전부 발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치아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강아지에게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1분만 투자해서 강아지 양치 꼭 시켜주세요. 치약이랑 칫솔 분명히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흥분. 혹시 일부러 강아지 흥분시키는 분 계신가요? 강아지는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보호자에게 돌변하여 입지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흥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흥분이 일어날 때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강아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것은 강아지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흥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흥분해 보인다면 이렇게 흥분도를 낮춰주세요. 강아지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반대로 서서 흥분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아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공간에 제한 두기. 집에서 강아지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는 보통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몇몇 보호자는 혹시나 강아지가 다칠까봐 또는 배변 실수를 보일까봐 또는 분리불안이 생길까봐 좁은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분리불안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위 문제들 때문에 울타리나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가두시는 분들은 이 영상부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집에서 강아지가 갇혀있지 않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강아지만의 공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캔넬이나 지붕이 있는 하우스를 설치해두면 좋고, 위치는 보호자들이 제일 적게 돌아다니고 모서리 부분에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캔넬 구매가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캔넬 추천 영상 있으니까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그루밍 신경 써주기. 혹시 강아지 그루밍 해주시나요? 예전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루밍이나 미용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호자님들은 집에서 셀프 미용도 하고 위생적인 부분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 잦은 귀 청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습니다. 귀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면봉이나 거즈를 사용한다면 귀 내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독약을 넣고 문질문질 후 강아지가 알아서 털어내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루밍은 빗질, 발톱 관리, 눈물 관리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발톱을 오랫동안 깎아주지 않는다면 강아지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디스크나 슬개골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빗질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털이 엉킬 수 있고, 이것은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빗질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견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9번째, 무시. 강아지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에게 오랫동안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무관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속적인 무시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불안과 고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빗질을 해주며 피부 상태는 건강한지, 양치를 해주며 치석은 없는지, 변 상태는 평소에 어떤지 항상 관심을 갖고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강아지와의 상호작용은 보호자와 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감각적 불편함. 강아지는 언제 불편함을 자주 느낄까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언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특정한 물체나 환경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질의 옷이나 가방을 입는 것, 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그러한 예입니다. 강아지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소와 행동이 다르고 불편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셔야겠죠. 실내에서 옷을 입는 것도 강아지는 불편할 수 있어요. 영상 10도 이상이라면 보통 강아지는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답답해하거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내에서는 옷을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보호자로서 우리는 강아지에게 올바른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만 기다리고 보호자만을 바라보니까요. 두 번째, 강아지와 서열 관계. 서열을 잡겠다며 강아지에게 엄격한 태도나 과도한 압박을 했다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서열 문제가 아닌 보호자의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낯선 강아지와 어울리게 하기. 무작정 강아지의 사회성을 위해 애견 카페를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애견 카페는 정말 무질서한 곳이에요. 네 번째, 매일 같은 코스의 산책 코스를 바꾸어가며 강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건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음. 강아지에게 치아는 정말 중요해요. 노견 시기에 들어갈수록 영양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치아 문제로 인해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흥분. 강아지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흥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공간에 제한 두기. 강아지는 보통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혹시나 강아지가 다칠까봐 또는 배변 실수, 분리불안이 생길까봐 좁은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루밍 신경 써주기. 잦은 귀 청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아요. 귀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톱을 오랫동안 깎아주지 않는다면 강아지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빗질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털이 엉킬 수 있고 이것은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무시.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에게 오랜 시간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감각적 불편함. 강아지가 특정한 물체나 환경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강아지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소와 행동이 다르고 불편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이러한 지침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결국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